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요. 우리 8반 친구들한테 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린 것 같아서 요 내용 풀이 한번 자세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페이지는요. 57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자, 1번 문제부터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한번 정확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트륨과 칼륨이 나와 있네요. 보면은 얘네 같은 공통점을 좀 비교해 본다면 같은 족이죠. 자, 같은 족의 원소들은 어땠어요? 원자 번호가 커지는 방향으로 원자 반지름이 커졌다. 그 이유는 어땠어요?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야 라고 설명을 했죠. 그죠? 그래서 나트륨과 칼륨 비교해 보면 어때요? 껍질 수가 칼륨이 더 크기 때문에 유효획전하가 또 칼륨이 크지만 껍질 수가 크기 때문에 우리 반지름은 당연히 칼륨이 더 커요 라고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칼륨이 더 큽니다. 껍질 수가 많기 때문이에요 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리튬과 플루린이에요. 얘네 같은 경우는 같은 주기죠. 같은 주기 원소들은 원자 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어땠어요? 원자 번호가 커지는 방향으로 반지름은 작아졌죠. 그 이유는 뭐였냐면 유효액전하가 증가해주기 때문이었어요. 뭐가 일정한 상황에서? 껍질 수가 일정한 상황에서. 그러면은 여기서는 리튬과 플루린의 유효액전하가 누가 더 크기 때문에 플루린이 더 크기 때문에 반지름은 리튬이 더 큰 거야 라고 해서 우리 리튬이 더 큽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리튬이 더 반지름이 크게 나타납니다. 플루린과 마그네슘.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주기가 바뀌는 구간이죠. 얘는 2주기 원소고요. 그리고 마그네슘은 3주기 원소네요. 자,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껍질 수가 누가 더 많아? 그치. 마그네슘이 많죠. 그죠? 그래서 마그네슘이 더 얘는 2개고 얘는 3개니까 껍질 수가 많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은 마그네슘이 큽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질소 3-와 알루미늄 3+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누구의 전자 배치를 이루는? 그렇지. 우리 네온의 전자 배치를 이루는 등전자 이온이죠. 등전자 이온. 전자 배치가 완전히 똑같아. 즉 껍질 수가 서로 같단 말이야. 그 상황에서 유효액 전하를 따지셔야겠죠. 유효액 전하 같은 경우는 우리 껍질 수가 똑같기 때문에 양성자 수를 가지고 따지면 되는데 양성자가 알루미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유효액 전하가 더 크죠. 그러다 보니까 원자 반지름은 질소 3-가 더 크게 된다. 즉 알루미늄이 더 작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6번, 7번, 8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뭘 해보면 되냐면 대충 주기율표에 나타내보면 쉬워요. 그래서 2주기, 3주기, 4주기 원소가 나타나 있죠 지금. 그래서 얘네들 한번 대충 주기율표에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트륨 같은 경우는요 우리 3주기의 1족 원소고요. 그리고 칼륨은 4주기의 1족 원소죠. 나트륨, 칼륨 이렇게 적어보고요. 자, 플루린과 염소 같은 경우는 이제 17쪽에 플루린은 2주기 원소고요. 그리고 염소는 3주기 원소입니다.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일단 얘네 2개 이렇게 비교해보고 또 얘네 2개 비교해보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비교해보면 될 것 같죠. 그죠? 자, 비교를 해봅시다. 플루린이랑 염소 비교해보면 누가 더 원자 반지름이 커요? 그치? 염소가 더 크죠. 왜냐면 껍질 수가 하나 더 많으니까. 그치? 역시 마찬가지 나트륨과 칼륨 비교했을 때도 칼륨이 껍질 수가 많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은 클 겁니다. 자, 나트륨과 염소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얘 11번이고 얘 17번이야. 어때? 그치?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유효액전하 커지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 작아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나트륨이 원자 반지름 클 거야 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제일 큰 거 누굽니까? 칼륨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이 나트륨, 그 다음이 염소, 그 다음이 플루린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얘네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이온화를 시켜봐. 이온화를 시키면 누구의 전자 배치를 이루는 거냐면요. 자, 우리 플루린이랑 나트륨 같은 경우는 이 옆에 있는 네온의 전자 배치를 이루겠죠. 얘네들이 안정한 이온이 되었을 때, 즉 플루린 같은 9번의 플루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1번의 나트륨 같은 경우는 플러스 이렇게 되고요. 자, 염소와 이제 칼륨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있는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이룰 거야. 그래서
17번의 염소나 그리고 마이너스 19번의 칼륨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를 이루고요. 플루오린과 나트륨 어떻습니까? 자,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기 때문에 이럴 때는 유효액전화가 큰, 즉 양성자수가 많은 나트륨이 훨씬 유효액전화가 크기 때문에 이온 반지름은 작아질 거야 라고 하는 거. 역시 마찬가지. 염소 이온과 그리고 칼륨 이온 같은 경우도 전자 배치가 똑같기 때문에 누구를 보면 돼? 그치, 양성자수가 많은 칼륨이 유효액전화가 크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작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얘는 2주기고 얘는 3주기니까 껍질 수가 3주기가 더 많잖아, 그지? 그러니까 3주기인 애들이 훨씬 원자 반지름이 클 거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일 큰 거는 그치, 염소 이온이 제일 클 거고요. 그 다음이 칼륨, 그 다음이 플루오린 이온, 그 다음이 나트륨 이온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 7번과 8번도요. 대충 주기율표에 나타내 본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1쪽과 2쪽 그리고 16쪽과 17쪽이 나와 있죠. 그래서 2주기 원소는 산소와 플로린 같은 경우는 2주기 16쪽과 17쪽 그리고 나트륨과 마그네슘은 3주기에 1쪽과 2쪽이 되겠습니다. 자, 얘네들 전부 다 어떻습니까? 일단은 같은 주기끼리 비교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주기 비교해 본다면 당연히 2주기의 비금속과 3주기의 금속 같은 경우는 주기가 바뀌는 구간이기 때문에 껍질수가 늘어나면서 반지름이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3주기 금속이 2주기 비금속보다는 훨씬 반지름은 크게 나타날 예정이 있고요. 같은 주기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큰 애들이, 즉 산소와 플루오린 비교해 본다면 산소는 8번, 플루오린 9번, 원자 번호가 큰 게 더 유효액전화가 크기 때문에 반지름은 작아질 거다라는 거. 그래서 나트륨과 마그네슘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제일 큰 거 나트륨, 마그네슘, 산소, 플루오린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얘네들을 전부 다 안정한 상태의 이온화를 시켜 보면은 다 전부 누구의 전자 배치를 이루냐면 옆에 있는 네온의 전자 배치를 이뤄요. 그래서 O2- 플로린 마이너스, 나트륨 플러스, 마그네슘 2 플러스 8번, 9번, 11번, 12번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전부 다 이온화 됐을 때 전자 배치는 전부 네온과 같기 때문에 얘네들 껍질수 다 똑같죠. 껍질수가 전부 same, 일정한 상황에서 뭐만 보는데 유효액 전환은 1로 갈수록 양성자가 수가 많아지니까 유효액 전환은 점점 증가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온 반지름은 감소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원자 반지름의 크기 비교와 그 이유까지도 확인을 해봤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요 57페이지의 내용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기말고사 잘 치르시길 바랍니다. 안녕.